안녕하세요. 의정부 서울신세계안과 원장 백민수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녹내장 약물들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녹내장에서는 점안약으로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들의 종류와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약은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약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라탄, 트라바탄, 타플로탄, 루미간 등의 약제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제들은 하루에 한 번만 점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약제에서는 결막충혈이 생길 수 있고 눈썹이 길어지면서 짙어질 수 있고 위 눈꺼풀의 고랑이 깊어져서 눈이 꺼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눈 주변에 색소가 침착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약을 교체하거나 중단하면 다시 회복되는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젊은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한쪽 눈에만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채의 색소가 침착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짙은 홍채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채 색소 침착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드물며 또한 백내장 수술 후 망막에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는 이 계열의 약제는 일주일 정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약제는 교감기량제 계열의 약제입니다.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알파간피라는 약제가 대표적인데요. 이 약제들은 국소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결막의 창백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프로스타글란딘과 다르게 전신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졸음이나 진정 반응, 피로감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5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소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뇌혈관 장벽이 발달하지 않은 소아에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무호흡이나 저혈압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5세 이하의 어린이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열의 약제는 다른 약들에 비해서 임산부에서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모유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약제는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제들입니다. 이 계열의 약제들은 대부분 다른 성분과 복합체로 나오고 베타 차단제 단일 성분의 약제로는 베톱틱, 티모틱 등이 있습니다. 이 계열의 약들은 국소적으로 건성한 자결감, 결막충혈 등을 일으키고 전신적으로는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의 부작용으로 기관지 경련이나 기도폐쇄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식을 포함해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충분한 고려 후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산탈수요소 억제제라는 계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단일 점안제로는 아조트, 트루섭이라는 약제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약제들은 국소적으로 결막에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결막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탄산탈수요소 억제제는 경구약으로도 복용이 가능한데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약이 있고 전신적으로는 손발 저림, 피로감, 저칼륨 혈증 등을 나타낼 수 있어 경구 복용 시에는 이런 전신적인 부작용들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출시된 약제들 중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단일 성분의 약제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성분이 섞인 복합체들도 많이 출시가 되어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와 탄산탈수요소 억제제가 섞인 코섭이나 엘라족 같은 약이 있고 교감기량제와 베타 차단제가 섞인 콤비가느라는 약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스타글란딘과 베타 차단제가 섞인 잘라콤, 타프콤 같은 약들도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은 각 성분이 가진 부작용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잘라탄 S, 모노프로스트, 코섭 S와 같은 일회용으로 된 약들도 출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방부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병으로 된 약을 사용하시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성분의 약제로 바꿔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회용 약제들을 사용해서 방부제에 의한 부작용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녹내장의 치료에 이용되는 약들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녹내장은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의료진이 처방한 대로 안압약을 정확한 용법으로 지속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녹내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